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실거주용과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또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리의 임대문의 현수막이 부쩍 눈에 많이 띄게 들었고 경매 시장에서는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가와 매매가가 다시 치솟는 정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을 때는 부동산 투자 역시 신중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 역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이므로 이런 시기에도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돈을 벌면 부동산을 사는 걸까요? 벼락스타가 되어 갑자기 떼돈을 벌게 된 연예인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들 중에는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벼락스타가 아닌 연예인들도 거액의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산 후 시세 차익을 남기거나 투기성 매입을 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요 근래엔 또 다시 매도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 이젠 상업용 빌딩이나 건물은 끝물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오래전에 헤어진 친척이나 부모가 갑자기 거액의 상속을 해주어 몇십억, 몇백억의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가정하면 무엇을 할까요? 우선은 실컷 쓰고 보겠죠.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그 후에는 그 돈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있을까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돈이 사라지지 않게 잘 지키고 싶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그 돈이 새끼를 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할 테고 흔히들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부동산의 특성을 알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특성 중에 부영부계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영부계인이 무엇일까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을 말합니다. 부동성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산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동산입니다.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부동성입니다. 들고 다니거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소유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등기부라는 공식화된 서류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영속성입니다. 건물은 낡아서 무너지더라도 토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보통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하여 그를 더한 가격을 감정하는데 건물이 낡은 경우에는 건물 가격은 평가하지 않고 토지의 가격만 평가합니다. 다음 특성은 부증성입니다. 부증성이란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성입니다. 인위적으로 간척 개발 등을 하지 않는 이상 토지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한정된 재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품처럼 수요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대량 생산하거나 공급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 개념의 근거가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별성입니다. 모든 토지는 각각의 개별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토지 즉 어떤 하나의 필지는 유일합니다. 그 토지와 모든 조건이 똑같은 토지는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토지를 정사각형으로 똑같이 갈라놓은 토지라 할지라도 그 토지 바로 옆의 토지와 위치가 다릅니다. 단 몇 미터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도 같은 토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별성 때문에 소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도 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같은 재화나 서비스는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법칙이지만 토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 토지는 앞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모든 토지가 완전하게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접성입니다. 인접성의 특징은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토지 옆에 커다란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내 토지 옆에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특정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인접 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이나 시세 형성 시에 대한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모두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사람들의 신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가도 그 돈을 주식에 몰빵하거나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케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해 펑펑 쓰다가 다시 무일푼이 되어 절도범이 되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어떤 연유든 간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찌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이곳 저곳 생각지도 않던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언제든지 빼어 쓸 수 있는 현금의 경우엔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던 사업이나 창업 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닐 겁니다. 사업에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요즘과 같이 모든 자영업이 힘든 시기에 어떤 업종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단 부동산에 돈을 묻어놓으면 일단 그 부동산은 앞서 말한 특성들로 인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도 평가받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곶감 빼먹듯 빼먹을 수도 없고 발이 달려 어디로 사라지거나 누가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한 부동산에서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오르고 거기에서 고정적인 임대 수익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큰 돈이 생기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 놓겠습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실 건가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보는 것보단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면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돈이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도 나도 모두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에 뛰어드는 것, 유명인들이 막대한 대출을 이용해 빌딩을 매입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시 매각하는 것,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 등은 사회나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을 통해 얻는 소득을 모두 불로소득이라고 싸잡아 얘기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 변동성, 규제와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본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 큰 차익을 남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공시키는 것보단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으로 수익 창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